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더 나은 패배로서의 기본소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하시는 일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는 잘 산책을 안 오시는 것 같나요? 혹시 무슨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좀 바쁘기도 하고 네.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겸손까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활동가분들이 이제 홍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도 좀 더 가까이 뵙고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자주 이제 소통하고 산책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언제 기본소득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그게 아마 녹평을 통해서 역시 김종철 선생님. 녹평, 네. 녹평을 통해서 처음 접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해 왔던 이 사람이 존엄성의 그 불안 문제에 꽉 바로 이제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난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전망이 없잖아요. 전망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게 아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말씀하신 그 장발장 은행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건 뭐 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기본소득에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고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하는 규정하는 방식 것 중에 하나가 몸자리의 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몸자리의 궤적. 그러니까 제 삶은 제 몸 자리의 궤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었고 사정이 있어 프랑스에 갔었고 이 몸자리의 궤적이 제 삶인데 몸이 이제 존엄한 존재이니까 자리가 이제 존엄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의지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갖다 놓는 몸자리와 내 처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놓이는 몸자리 사이에 유기적 결합이 내 삶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데 사람이 자기 의지로 존엄한 몸을 존엄하지 못한 자리로 데려갈 사람은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뭐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럴 일이 없는데 결국 처지가 문제인 거죠. 처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존엄한 몸이 존엄하지 못한 자리로 추락할.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몸이 적어도 존엄하지 않은 자리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죠. 구체적인 예시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장발장 은행이라든지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전인가요? 그 송파 세모녀의 그 참 비극적인 이런 걸 보면서도 그렇고 장발장 은행에 이제 신청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가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근데 뭐 거기에 이제 뭐 단순 폭행도 있고 뭐 단순 절도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적어도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이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3년 전부터 얘기하냐면 그게 지속성이잖아요. 지속성이라는 이런 점에서 이게 워낙 이제 불안 속에 스트레스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이제 너무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단순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뭐 절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많이 온유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느끼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떠오르는 상징적 단어가 톨레랑스. 네. 기본소득과 톨레랑스를 조금 접목했을 때 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뭐 결국 이제 차이의 문제, 톨레란스는 워낙 차이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걸 느끼는 게 거의 다 이제 물적 조건이잖아요. 예컨대 이제 인종주의 같은 이런 문제들도 아니면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온유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 가장 최근의 일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다 학생들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봐야 전망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엄청난 이제 이 억압적인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 세 학생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참 슬픈 얘기죠. 네. 그나마 또 다른 쪽에서 또 청소노동자 그렇죠. 많이 도와주고 그렇죠. 계시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악에 받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어쨌든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나서의 전반적인 세계적 경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주의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이 소멸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환멸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같이 일어난 것이 전 세계가 이제 동요한 거잖아요. 미소 양극 체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던 세계가 지형이 막 흔들리죠. 그러면서 막 곳곳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등 뭐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중동이나 특히 아프리카에서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오는 게다가 이제 IS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바타클란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톨레랑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이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톨레랑스인 게 그래도 어쨌든 여유가 있어야 심적 여유든 뭐 물질적 여유든 우리 조상이 말씀하셨던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인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뭔가 역사가 쭉 나타나면서 이 악의 도미노를 끊어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기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2014년 2월에 당시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이셨던 그 강남훈 교수님 또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신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과 함께 네. 기본소득 정치 공동행동 당시 공동대표로 활동도 하셨는데요. 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당시에는 좀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그런 활동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의제가 제기됐을 때 네.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쪽으로 그러고 싶었던 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뭐 삶의 방식이랄까 뭐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같이 따라 붙었던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캠페인의 의미가 좀 더 컸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 개헌 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16년 그 촛불시 당시에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이 분출돼 있었잖아요. 그때 개헌의 내용에 이제 우리 기본소득을 넣자. 실제로 저는 그 한겨레 칼럼에도 그런 주제로 쓰기도 했고 뭐랄까 절감하는 그런 의제니까 그랬던 것이죠.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활동들 중에서 이제 저는 좀 마중 네. 관련해서 이런 기본소득이 그런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이제 사안과도 관계가 있을지 어떤 그래서 일들이 직접적인 좀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그거는 좀 폭넓게 해야 되는 네네. 것인데 결국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소유 문제하고 경계 문제인데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소위 뭐 배달 민족이니 뭐 이런 단일 민족이니 이런 신화가 관철되고 있는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배타성이랄까 인종적 편견이랄까 이런 것이 생태주의적 사회주의랄까 이런 사회로 간다고 할 때 이 경계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난민이라든지 이주노동자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제 홍선생님의 특강처럼 아주 간단한 용어 정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생태주의적 사회주의, 생태주의 사회주의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최초에 이제 그 공동체가 있었고 원시 공산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나라고 할 때 당연히 이제 계급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잉여 생산물이 없었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조건이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변화에 인간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예컨대 40~50명 된 밴드를 우리가 상정할 때 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그 밴드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애를 낳다가 죽는다거나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상부상조라든지 아무리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 지어져 있던 게 자연이 인간의 우위에 있었던 이런 점이라고 할 때 경작을 하게 되면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연을 지배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게 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까지 이어져 온다고 할 때 생태주의적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다시 이제 자연을 인간의 우위에 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의지로 자연의 우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 다 같이 파괴되는 이런 거니까 지금까지는 마치 이게 이제 주체와 객체 이런 식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태적 관점이 당연하게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인간의 그 관념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도 근접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왜 지지하시는지. 기본소득을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더 얘기. 예,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제가 존엄성 얘기했죠. 네네. 여유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자유. 예. 인간이 이제 결국은 자유의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짓는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네. 짓다.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나를 짓다. 뭐 이런 네, 거. 농사를 맞아요. 짓고 네. 옷을 짓고 집을 네, 짓고 네. 그래서 짓다라는 동사가 의식주가 다 짓다의 목적어잖아요. 예. 제가 아는 외국어가 이제 영어 불어 정도인데 우리말처럼 의식주를 하나의 동사로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짓다. 그러니까 잘 지어서 아무에게도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잘 짓는 거죠. 한 번 태어난 존재를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 이게 자기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네. 내가 짓는 건 나를 짓는 건 나잖아요. 예. 어떤 누구가 아닌 나. 바로 이것이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만나는 점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죠. 본디. 예.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이제 억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의식주의에 대한 불안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의식주의 그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이 자기 형성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존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좀 온유해지는 문제, 각 인간이 자기 형성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자유의 몫을 갖는다는 문제, 이런 것이 다 기본소득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근데 뭐 혹자는 그거 뭐 사회복지나 기존의 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불만이 뭐냐면 제가 제 가친을 닮아서 그런지 아나키즘에 저희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그러면 이제 관료의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뭐 예컨대 이제 참여소득 이런 얘기도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인간 모두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관리돼야 되는 관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것이 저는 탐탁하지 않다. 물론 그게 되면 좋겠는데 예. 한국 사회와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참 제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충남하고 전북을 갔다 왔어요. 그 충남 갔을 때는 지방선거 끝난 지 일주일 지났을 때고 전북에 갔을 때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을 때 갔는데 군 읍내에 플래카드가 그냥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000 군수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에 갔을 때는
000 군수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제 또 취임을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당선자가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건 그냥 국민들의 그 소위 그 군에서 좀 뭐 무슨 번영회 무슨 뭐 이런 민주주의의 성숙 단계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참여소득 이런 식으로 얘기할 그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물론 참여소 그거 하면 좋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미리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뭐 서로 그걸 뭘 다퉈 왜 다투는 거야? 나 그 이해를 못해. 한국에서는 이 저 국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네. 다투는 것도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뭐 같은 편인데 뭐하러 다투? 그렇죠. 왜 싸우지? 다른 왜 의미에서. 싸워?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국민 부담률 우리 지금 28%잖아요. 28%밖에 안 되는 데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세를 늘리고 그걸 이런 거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무슨 제로섬 게임처럼 이런 것에 저는 납득이 안 되죠. 프랑스만 해도 48%잖아요. 스웨덴이나. 그러면 20%가 차이 나는데 20%면 지금 얼마입니까? 1,800조, 1,900조 치면 20%면 380조인데 그러면 50만 원도 더 돼. 한 명당. 근데 산수만 잘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요거 가지고 이 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파이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서로 재료성 게임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좀 안타깝죠. 저는 이게 한국 진보 진영의 문제라고 보는데 참 그래요. 이거 특종인데요. 홍세환 선생님의 진보의 문제 그 얘기하시죠. 다음에 한번 네. 특집을 좀 잡아서 해보면 좋겠는데 2부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좀 아주 간단한 플로어를 들어봤고요. 좀 3부에서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자유의 확장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운동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어렵네요. 네, 우리 선생님 같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홍세아 선생님. 네, 그럼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